네, 안녕하세요. 성우의 부동산 일기입니다. 오늘은 좀 옛날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6월 13일 기사, 벌써 3달 전, 4달 전, 거의 3, 4달 전 기사죠. 조합원 자격 강화에 음마등 안전진단 통과 단지 거래 올스톱이라는 기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원래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혔었는데 그걸 앞으로 땡겨서, 왜냐면은 막 조합 설립되려고 그러면은 막 더 이상 조합원지위 못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막 매수세가 몰려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지위 이전 받으려고 막 몰리는 바람에 막 가격이 오르니까 아싸리 그냥 앞으로 땡겨가지고 안전진단만 통과하면은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을 못하게, 양도가 안 되게 앞으로 땡기겠다는 거고, 재건축은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조합원 지위가 이전이 안 되는데 이제는 구역 지정만 되면은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겠다. 결국은 조합원이 돼야지 소위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부동산 정비 사업, 이 정비 사업의 일원이 된다는 거고, 일원이 돼야지 그 사업의 과실을 이제 취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의 과실이라는 게 결국은 허름한 아파트에 헌집 줄게 새집 나오죠. 헌집을 이제 조합원으로서 헌집을 출자를 하고 새 집인 새 아파트를 받는 거죠. 이게 과실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내가 사업의 일원이 돼야 되니까 그게 바로 조합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원의 지위를 받아야지 재건축 아파트도 사고 재개발 지역도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이 안 되는 시점을, 옛날에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으로 땡기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꾸 기억이 안 나네요. 관리처분 인가에서 구역 지정까지 땡기겠다는 거죠.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이런 생각 들죠. 아니, 약간 조삼모사도 아니고, 아니, 안전진단 때로 만약에 조합원 지위 이전을 제한하면, 안전진단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되려고 그러면은 막 조합원 지위 얻으려고 몰리는 바람에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안전진단 때 되면은 막 살라고 또 조합원 지위 끊기기 전에 살려고 막 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이 기사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고, 당연히 생각해보면 나올 수 있는 답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안전진단 전 단지로 풍선 효과, 이게 안전진단 지난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사면은 입주권 안 나온다, 조합원 안 된다, 새 아파트 못 준다, 헌집 줄게 새 집 나오고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전진단 전에 걸 사가지고 헌집 주고 새 집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안전진단 전 단지로 풍선이 어느 한쪽 누르면 다른 쪽이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압구정이나 강남이나 또는 반포 이런데 꼭 누르니까 다른 데가 폭 튀어나와가지고 풍선 효과가 생긴다. 그럼 안전진단 전 단지가 어디냐? 이제 여기 보면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목동, 상계 이런데 쭉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었냐면, 이게 사실 의도가, 정말 이런 법을 통과시킬 의도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직히 약간 조금 쇼를 한 거다라고 보는 게, 얼마 전에 또 기사 떴죠.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시점을 안전진단이랑 구역 지정으로 땡기는 거를 통과시키지 않겠다. 심사소위에서, 국토교통부 소위에서 지금 심사 중인데 그거를 하지 않을 것 같다, 본회의로 올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취지의 기사가 떴는데, 왜 그러냐면요, 잘 보면 재산권 행사가 10년, 20년 제약될 거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래는 조합 설립 인가 나오기 전까지 재건축 같은 경우 팔 수 있었는데, 안전진단 이후에 못 팔게 되면 안전진단 나오고 수십 년 동안 못 파니까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이 있고, 이런 얘기도 물론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왜 문제냐면, 왜 제가 이거 쇼 같다, 이거 그냥 쇼 같다, 그럼 무슨 쇼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이제 좀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안전진단 웬만큼 다 통과됐고, 안전진단 통과된 것들이 올라요. 안전진단도 아직 안 된 거는 아직 수십 년 있다가 될 건데 사람들이 안 몰린단 말이에요. 안전진단 통과되고 조합 설립 직전 되면 이제 막 돈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압구정동 지금 조합 설립인가 나오기 전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오세훈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버렸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막 눈에 돈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 사람들 못 몰리게 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가지고 갭투자는 막았어요. 그래도 현찰 들고 와서 사겠다는 사람 답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막아야 되는데, 막는데 최고는 뭐예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한 게 다시 말해서 리스크잖아요. 리스크를 막 떠안아주는 거죠. 법률적 리스크를. 다시 말해서 야, 너 이거 샀다가 너 안전진단 지났잖아. 너 샀는데 이거 너 갑자기 조합원 입주권 안 나면 어떡할래? 너 큰일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진짜 큰일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불확실하게 약간 안개 속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게. 그럼 못 사니까 수요가 주니까 당연히 돈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그러면은 그럼 이대로 과연 아니야. 솔직히 이대로 시행할 수 있었는데 쇼가 아니고 실제로 시행할 수 있었는데 여당과 야당 간의 어떤 의견의 일치가 안 돼가지고 못하게 된 거지. 애당초 그렇게 물건 아파트 살려고 하는 사람들 쫄게 만들어서 가격 안 올리려는 의도로 만든 건 아니야 라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그 반론이 틀린 것이 잘 보세요. 사람들한테 쫄게 만들어 갖고 어떤 뭐 물건을 사는 것 또는 파는 거 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법치국가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쫄게 만들어서 못하게 한다. 근데 쫄게 만든다는 건 불확실한 거잖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으면 불확실한 거고 그럼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해요. 예컨대 그래서 이제 형법 같은 경우 사람을 잡아 넣는 거는 형사처벌하는 거는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명확해야 되잖아요. 예컨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자는 징역 1년에 처한다. 사회상규가 뭔지 얼마나 불명확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웬만하면 예컨대 런닝 셔츠만 입고 운동장을 뛴다. 근데 사회상규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잡아가기로 말하면 런닝 셔츠는 그럼 잡혀가고 그러면은 반팔 셔츠는 어떠나? 우통 벗고 뛰는 건 어떠나?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못 하거든요. 행위를 못 해요. 이거 똑같이 행위를 못 하게 만드는 거는 불확실한 거는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헌. 근데 이 법은 잘 보면 그냥 가격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약간 쇼를 했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의안정보를 누르면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고 여기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보시면 지금 제가 찾아놨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의안명에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 치고 검색 누르면 송석준 의원이 냈거든요. 송석준 의원이 보면은 또 한나라당,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제한자 목록보면 나오잖아요. 다 국민의힘이에요. 다 국민의힘. 여기 보면은 마치 이 법률안, 여기 조합원, 이거 보면은, 이 기사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이제 민주당하고 손잡고 이거를 발의했다고 나와요. 민주당하고 손잡고 어디 읽어보시면 돼요. 나오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발의를 했어요. 하기는 오세훈도 국민의힘 쪽이니까 이상할 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시장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법률에 말하자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한테 네 물건을 팔아라 말아라 또는 누군가한테 네 살 집을 사라 말아라 이거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굉장한 영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을 통해서만 제어해라 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안이 바뀌어야 되니까 법안 바꾸겠다고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렸죠. 의안 원문을 제가 다운받아 놨는데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보시면은 이제 좋은 얘기 나와요.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너무 투기 세력 매매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제한일 이전에. 제한일이 지금이 조합 설립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전진단으로 바꾸면 안전진단 이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아까 풍선효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고 왜 효과는 그래 조금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들을 쫄게 만들어서 가격을 조정하려는 쇼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거의 분명한데요. 여기 보세요. 무조건 얘기는 다 좋은 얘기를 써요. 법을 봐야 돼요. 보시면 39조 각호 외의 본문 중 조합 설립 인가 후를 뭐라고 바꿔요? 다운표만 읽어보면 이걸로 변경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9조 2항 각호 외의 본문이 뭐예요? 제가 다 찾아놨어요. 여기 보시면 조합 도정법이고 39조 2항 본문 볼까요? 39조 2항 본문에 조합원의 자격 되어 있네요. 2항 본문에 투기가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토지 및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바꾼대요? 법을 뭐라고 바꾼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합 설립 풀을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놓고 가로 열고 이 경우 시도시다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 설립 인가 전 따로 정하는 날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 취득 자격 제한 기준일 다음 날부터로 바꾼대요. 그러니까 이 가로를 넣는다는 거예요. 어디다 넣는다는 거예요? 이 조합 설립 인가 후 이 다음에 넣는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다가 뭐를 넣는다고요? 아까 보셨죠? 요 대가로를 요만큼을 그 밑에 넣겠다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이 대가로를 이렇게 넣겠다는 거예요. 요만큼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이게 쇼라고 알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법치국가에서는 네 집을 언제 팔지 말지, 내 집을 언제 살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고, 법률로 정할 때는 명확해야 돼요. 예컨대 사회상규 위반한 자 잡아간다. 내 행동을 억제하는 건데, 굉장히 억제하는 형사법규인데, 사회상규 애매하잖아요. 이게 왜 애매하다고 하냐면, 보세요. 이 경우 시도시다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전 따로 정하는 날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때 다음 날부터 조합원 지위 이전 못하게 하겠다.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겠다. 언제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이래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율할 때는 국회가 정하든지 최소한 국회가 대강은 정하고 대통령한테 위임하든지 100번 양보해도 대통령이 그 장관한테 불령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불령으로 위임할수록 굉장히 그 범위가 좁혀져서 법률만 봐도 내가 대충 뭐 우통받고 뛰면 잡혀가는구나, 뭐 어떻게 하면 잡혀가는구나 대충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국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시도지사가 정한 날 언제 정하는지도 몰라요. 보시면 관리처분부터 따로 정하는 날이래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 인가전 따로 정하는, 안전진단 통과서부터 조합설립까지 10년도 넘게 걸려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안전진단 11년 전에 통과됐는데 지금 2021년인데 조합설립 인가 안 됐죠? 그 10년 동안에 어디를 정하는데 누가 정해? 시도지사가 정해요. 대통령 아니에요.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정하냐? 10년 내에 아무나 정하라는 거예요. 우통벗고 뛰면 잡혀갈지 뭐 반팔 입으면 잡혀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지 말라는 얘기고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나와도 위헌이에요. 제가 위헌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그 지금 10년째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는 변호사인데요. 이런 법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법입니다.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에 의해서 내 권리 의무가 바뀌고 이렇게 큰 재량이 주어질 수가 없고, 이거 백지위임이라고 해서 이건 위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법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은 사실상 실제로 법률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걸 더 구체화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람을 쫄게 만들어서 가격을 잡으려는 의도가 좀 보이는 법이다. 그리고 더 좀 재밌는 건 부칙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죠. 적용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때 샀는데 뭐 지금 샀어 예컨대. 지금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죠. 지금 샀는데 갑자기 얼마 있다 이 법이 딱 나오면서 내 입주권이 날라가. 그러면 큰일 난 거죠. 이거는 뭐 20억 주고 입주권을 사는 경우도 허다한데 입주권이 안 나오면 현금 청산당하면 한 10억 정도 날라가는 거잖아요. 진짜 내 10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내 몸을 잡아 가두는 것보다 뭐 한 징역 3년 갈래 10억 받을래 요 정도 레벨 되니까 엄청나게 중대한 내 영향이 미치는 건데, 이걸 뭐라고 지금 해놓고 있냐면 39조 2항 및 이건 안 했고, 재개발 재건축 자격 취득 제한일 및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도지사 기준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대요. 이 법 언제 시행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시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대요.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을 하는 경우부터. 그러면 아직은 공포가 안 됐고 시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에 공포를 하면 시행이 되면 그날 이후로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그날 이후에 기준일이 지정돼요. 그러면 지금 샀어. 지금 샀으면 앞으로 시행이 될 거고, 그러면
시행일 이후에 기준일이 지정됐어요. 이 법 시행일, 예컨대 12월이라고 잡아보면요. 지금이 10월이고, 지금이 9월 말이고, 그럼 12월 이후에 최초로 12월 말에 예컨대 뭐 압구정동을 대상으로 기준일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거부터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언제 지정하냐? 안전진단 이후부터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12월 말에라도 시도지사가 최초로 기준일을 지정을 했고, 예컨대 안전진단 뭐 2008년 나왔으니까 한 12년부터 하겠다 지정을 했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 경우부터 적용이 되니까 최초로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을 했고, 지정하면 2012년으로 지정했다라고 하면 이 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통과 후 2012년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지금 취득한 사람들은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대로 읽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헌이에요, 위헌. 이거는 위헌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모습 그대로는 절대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법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사람 쫄게 만들어서 가격을 잡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쫄게 만들어서 그 백지화 됐잖아요. 2년 실거주,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됐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쫄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격 많이 좀 잡았죠. 그러니까 가격 잡으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 잡으려고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탠스를 잘 잡으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시대 토지제도를 공부할 시간에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제도를 공부하세요. 부동산 제도를 공부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네, 이상으로 잠깐만 제가 또 이게 더 말씀드릴 게 있었나?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제가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성우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